네, 이전 강의에 이어서 표 작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와 차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차트는 모든 작업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시사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입력 작업을 하실 때 이미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했고 너비와 그 다음에 높이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를 작업을 미리 해놓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으신 상태인데요. 자, 표 안에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캡션부터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N C를 누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캡션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드래그 하셔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캡션의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키보드에 있는 글자들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캡션을 위로 올리시려면 Ctrl N K를 눌러서 표셀 속성 상자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캡션 탭을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위가 아니라 위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trl Shift R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정렬 되게 되고요. 그러면 캡션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세부 지시사항들을 보실 때 뭐 이 안에서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일단 블록 계산식까지 계산을 하고 테두리와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등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이 블록 계산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죠.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 합계 칸, 이 아래쪽에 이 빈칸을 합계로 채우셔야 블록 계산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Ctrl Shift S를 누르시면 합계가 계산이 되고요. Ctrl Shift A를 누르면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축키를 좀 알아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블록 계산식에 보시면 합계, 평균, 곱 이 세 가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 부분을 보실 때 자, 전체적으로 범위 지정하셔서 그냥 가운데에 Ctrl Shift 센터 눌러 놓고요. 자, 그러면 이 왼쪽 항목의 경우 글자의 길이가 같으니까 가운데 정렬이지만 글자의 길이가 다르면 자, 이 부분은 왼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자, 숫자의 경우도 숫자의 길이가 똑같으면 가운데 정렬이지만 숫자의 길이가 다르면 전체의 범위 이렇게 지정하셔서 자, 오른쪽 정렬하시면 됩니다. Ctrl Shift R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하시면 되고요. 이 비어있는 칸은 오른쪽, 왼쪽, 가운데 정렬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렬 값을 여러분이 문제를 보셨을 때 맨 앞에 표지 부분에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제목행과 첫 번째 열, 마지막 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을 제외하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적용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길이가 다른 문자의 경우는 왼쪽으로, 길이가 다른 숫자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길이가 같으면 가운데 정렬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하실 때 뭐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는 전체를 가운데 정렬을 한 이유는 자, 이 부분과 제목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가운데 정렬을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숫자가 들어있는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만 오른쪽 정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두리를 고치셔야 되는데요. 자, 전체 셀 선택하실 때 드래그 또는 F5키를 3번 누르셔도 됩니다. F5키 셀 선택이죠. 그래서 3번 누르시게 되면 전체 셀이 선택이 되고요. 테두리를 그리시려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L 누르시게 되면 바로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테두리를 그리실 때는 이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되어 있으시면 좀 번거롭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풀어주시고, 자, 선을 그리실 때 지금 여러 개의 모양입니다. 표 안쪽은 0.12 실선, 바깥쪽에 위아래는 0.4 실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목행 아래와 합계행 위쪽은 이중실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실 때는 선 모양을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체크를 풀고요. 자, 먼저 실선 0.12, 자, 그리고 안쪽. 자, 안쪽이 눌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실선이고, 그 다음에 0.4라고 되어 있죠? 예, 0.4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 아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종류로 가셔서 선 없음입니다.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유형의 선을 동시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자, 설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선 중에서 이 첫 번째 제목행의 아래쪽과 합계행의 위쪽입니다. 그럼 동시에 하시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자,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다시 L 누르시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오고요. 이중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실선을 0.5 바꾸실 필요 없겠죠? 위쪽, 아래쪽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목행의 아래가 되고 합계행의 위쪽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지정하시고 설정하시고 보시면 자, 첫 번째 셀에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위아래 동시에 지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행의 셀 배경색을 바꾸실 때 범위 설정하시고 C 컬러의 의미가 있겠죠. C를 누르시면 키보드에서 C를 누르시면 바로 배경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목행의 경우는 자, 초록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면색 누르시고 자, 초록으로 가셔서 0,128 그 다음에 0이 초록색인데요. 자, 이 초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설정하시고 이 안에 있는 글자 색을 바꾸실 때 그냥 기본색에서 하실게요. 기본에서 자, 휴먼 고딕 자, 휴먼 고딕의 글자 크기는 지정이 없고요. 진하게 그리고 글자 색은 하향으로 지정을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네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합계행도 들어가셔서 자, C 누르시면 바로 배경색을 바꿀 수 있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색을 누르시고 면색에서 자, 검정 50% 밝게 그 밑에 있는 색상이겠네요. 밝게 50% 밝게 누르시고 설정 글자 모양은 진하게 그래서 이건 기본 도구의 도구 이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하게까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은 모든 셀의 안여백 왼쪽 오른쪽에 2mm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Ctrl N K를 눌러서 표셀 속성에 보시면 표 탭을 눌러서 모든 셀 안여백 중에서 왼쪽 오른쪽 2mm로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언급된 사항이 없는 내용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때 Shift 키와 ESC를 누르시면 표 바깥으로 커서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Ctrl Shift 센터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 놓으시면 표 작업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쪽번호라든가 머릿말, 꼬릿말을 지정하실 때는요. 자, 이렇게 오른쪽 단에 이 빈 줄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 빈 줄에 클릭을 하시고 먼저 작업을 자, 쪽번호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자, 요 순서대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쪽번호는 컨트롤 키와 NP를 누르시면 바로 쪽번호 매기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른쪽 아래 부분이 되겠고요.
아라비아 숫자, 번호 모양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고요. 줄표를 넣는지 아니면 해제하는지 여기서 체크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번호의 경우는 문제지를 보셔야 되죠. 4로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번호를 여기서 4로 맞춰주시고 넣기. 자, 그러면 번호 완성이 되고요. 커서 그대로 두시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NH 누르시게 되면 머릿말, 꼬릿말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머릿말부터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모양 없음이고요. 만들기를 누르면 해당 커서가 상단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먼저 쓰겠습니다. 수출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컨트롤 A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또 지시사항대로 하셔야 되죠. 자 Alt L 누르십니다. Alt L 눌러서 크기는 자 10이고요. 그 다음에 맑은 고딕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입니다. 글자색은 초록으로 지정을 하고 설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겠는데요. Ctrl Shift R 눌러서 이렇게 글자 지정을 했습니다. 진하게를 제가 빠뜨렸네요. 진하게. 자, 이렇게 한 번에 지정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Alt L 눌러서 자, 기준 크기에서부터 글꼴 진하기 글자 색까지 한 번에 지정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정렬하고 그 다음에 Shift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자 이렇게 머리끝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머릿말 작업이 끝나고요. 자 커서는 지금 계속 오른쪽 단 빈줄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Ctrl N H를 눌러서 이번에는 꼬릿말을 누릅니다. 자 꼬릿말 모양 없음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시고 역시 Ctrl A 모두 선택하시고 Alt L 눌러주시면 예, 글자 모양이 나와서 또 지시사항대로 글자를 고쳐주시는데 글자 크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함초롬 도둠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검은 군청으로 되어 있네요. 검은 군청색. 자, 그리고 설정 누르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 놓으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려면 Shift ES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이 들어가게 된다. 이 차트 작업을 마지막에 하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서는 표 아래쪽에 일단 놓고 작업을 할 때 차트는 이 모양, 완성된 모양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2019와 증감을 가지고 자, 중국, 독일, 미국, 한국 그러니까 구분과 그 다음에 2019, 그 다음에 증감 자, 범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증감은 꺾은 선, 즉 혼합형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만들어지면 차트의 세부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커서는 표 아래쪽에 일단 놓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에서부터 한국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2019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증감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 영역과 이 영역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입력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차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차트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차트 중에서 먼저 세로 막대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로 막대와 꺾은 선이 혼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세로 막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 요거는 닫으시면 됩니다.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닫으시고요. 자, 요 상태 그대로 이 증감, 요 데이터 계열의 증감이 눌러지는지 보세요.
자, 눌러지는데 너무 범위가 작아서 안 눌러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 이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 서식을 눌러주시면 차트 요소 중에서 자, 여기서 계열 증감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을 자, 꺾은 선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이 꺾은 선을 이중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꺾은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꺾은 선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오른쪽에 이렇게 개체 속성이라는 창이 오른쪽에 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잘못 눌러줬네요. 자, 이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개체 속성의 데이터 계열 지정을 보조축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조축으로 놓게 되면 문제에서 나온 모양이 어느 정도 맞아지죠.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 갑축을 좀 보시고 이 차트 모양을 좀 비교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범례죠.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미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나와 있으니까 이 범례를 클릭한 다음에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모양이 맞춰져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 속성 창은 이제 닫고요. 차트 나머지 사항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세부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차트의 크기서부터 여백, 그리고 갑축, 항목축, 보조 갑축, 범례 글꼴을 지정하는 자, 이 부분이 남아있네요.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은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차트의 제목을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상단의 차트 디자인 도구를 눌러진 상태에서 차트 구성 추가를 눌러서 축 제목 또는 차트 제목들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예제 유형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꼴부터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이 갑축이고요. 오른쪽이 보조 갑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이 항목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범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의 글꼴은 일일이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글꼴은 보통 모양의 굽히티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각각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만지실 필요가 없이요. 글꼴 크기만 9p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모양이라는 것은 지금 속성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9pt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조 갑축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글자 모양 편집에 가셔서 자, 역시 9pt로 고쳐주십니다. 항목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글자 모양 편집 자, 그리고 9pt로 지정을 합니다. 자, 범례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역시 9pt로 지정하시는데요. 자, 이 모든 작업은 기본적으로 각각 하셔야 된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trl K를 누르신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자, 그 차트의 크기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로는 80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65로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는 65, 크기 고정, 그 다음에 자리 차지.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에 0이 되겠고요. 세로는 문단 위에 0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백 캡션으로 가서 바깥쪽 위쪽 여백을 5로 자, 직접 숫자 쓰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속성 값을 맞춰 놓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표 아래로 배치가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마지막 표 아래 단락에 배치를 한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차트가 왔는데, 왼쪽 단에 보시게 되면, 자, 끝부분이 플라스틱인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죠.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표를 분명히 차트를 표 아래에다가 커서를 놓고 만들었어도 차트는 표와 같은 문단의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커서를 놓으면 같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오려두기. 자, 컨트롤 X 를 눌러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오려두기, 컨트롤 X를 눌러서 오려두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커서가 이 표 오른쪽에 이렇게 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표 아래에 빈 줄 커서를 놓고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 단의 끝부분이 문제지와 같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를 마지막에 작업을 하셔서 문제지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 기본 도구에 보시면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남겨주신다면 거의 큰 실수가 없으시면 합격이 될 텐데요. 이 시간까지 만들어 놓으실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능과 함께 C 유형을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C 유형을 먼저 작업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른 유형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